승소율이 높은 변호사를 찾는 그런 꿀팁이 있다고 들었어요. 변호사 입장에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찾아가시는 게 제일 좋고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범의 대표 변호사 정현주입니다. 오늘은 변호사 승소율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승소율이 높은 변호사를 찾고 싶은 게 의뢰인들의 본능적인 욕망인데 승소율이 높은 변호사를 찾는 팁도 제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변호사들은 어떤 상담을 진행하면 이게 어느 정도 이길 수 있을지 질지에 대한 감이 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사건 처리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긴 한데요. 만약에 내가 승소율을 높이고 싶은 변호사라고 하면은 질 사건을 수임 안 하면 됩니다.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렇습니다. 네. 어느 집단에 소속되어 있을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만약에 제가 고용 변호사다 그러면은 사건에 대한 책임은 대표 변호사가 지잖아요. 내가 사건 수임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는 그런 입장이라고 하면은 사실 뭐 승소율 이런 거 중요하지 않을 수 있죠. 근데 저는 지금 대표 변호사고 개업을 했고 제 이름으로 선임계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너무 질 것이 명백한 사건은 수임을 하지 않고요. 솔직하게 의뢰인한테 말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한 반반 정도는 될 때 사건 수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길 만한 사건을 하고 만약에 질 가능성이 반 정도 되는데 이게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내가 어느 정도 하면 이게 뭐 잘 될 수도 있겠다. 이 정도 느낌은 들어야지 사건 수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피고 입장에서 이게 질 것 같아요. 명확하게. 아니면 이길 수 없는 소송을 하자고 해요. 원고가. 그런 상황에서는 제가 솔직하게 말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결과에 대해서 다 이해하지만 다른 이유로 소송을 해야 되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학교폭력 사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손해배상 소송을 한다고 해서 변호사 비용만큼 못 받는다는 거를 알아요. 알지만 내가 아이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소송을 통해서 다른 부수적인 어떤 방법을 취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내가 소송을 당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를 극복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내가 결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측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소송을 해야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저희가 당연히 같이 해드릴 수 있지만 무턱대고 내가 이길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경우라면 저는 수임을 하지는 않습니다. 네, 저는 솔직하게 말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해서 수임이 안 되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그 확신을 요구하는 의뢰인분들이 계세요. 네,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를 저도 이해를 해요. 변호사 비용이 이제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몇백만 원을 지불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의 금액적인 어떤 보장을 받아야지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는 충분히 그 입장을 이해하는데 명확하게 책임질 수 없는 말까지는 할 수 없으니까 생각하는 어느 정도 선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상까지 요구를 하시게 되면은 제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그로 인해 가지고 수임이 안 된다고 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대형 로펌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지만 광고형 로펌 같은 경우에는 광고를 많이 하기 때문에 당연히 광고비가 많이 지출이 돼요. 펌 규모 자체가 굉장히 크니까 그거를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 어쨌든 수임을 많이 해야 됩니다. 수임을 많이 해야 그게 이제 매출이 되는 거고 그래야지 그게 돌아가는 사이클이기 때문에 광고를 많이 하면 당연히 그 광고 비용이 수임료에 같이 포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무리한 수임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승소율은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 입장에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찾아가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그 변호사가 직접 사건에 어느 정도까지는 수행을 하는 그런 경우에 그 변호사랑 같이 선임 계약을 체결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담을 한 변호사가 있는데 선임이 되고 나서 끝까지 한 번도 볼 수 없는 경우 어떤 펌 같은 경우에는 상담 변호사나 상담실장이 따로 있어요. 그분들은 상담만 해요. 그리고 내가 상담을 했는데 아예 다른 변호사가 이제 나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 상담 받았던 변호사를 볼 수가 없고 사건에 대해서 아예 모르거나 심지어 내가 담당 변호사가 계속 바뀌어요. 큰 규모의 법무법인이라든지 아니면은 광고형 펌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사건 수행하는 변호사와 뭐 광고를 하는 변호사 그리고 상담을 하는 변호사 다 따로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내 사건이 진짜로 잘 처리된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없죠.
근데 사건은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정도 질 사건과 이길 사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확률이 한 50% 정도 된다고 했을 때 그 이후에는 변호사들이 얼마나 신경을 많이 쏟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그런 경우에는 내가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예를 들면 이혼이면 이혼 전문, 뭐 손해배상이면 손해배상 전문, 이런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고 그 변호사와 어느 정도 소통이 되면서 사건을 끌어가게 된다고 하면은 그 변호사가 가장 승소율이 높은 변호사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변호사가 선임계에 올라가서 끝까지 책임을 지는 구조라면 무리한 수임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만약에 사무장이라든지 다른 변호사가 상담을 하게 되면은 그 변호사는 빠져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책임을 지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무리한 수임을 하게 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왜냐하면 의뢰인 입장에서는 내 사건이 질 사건인지 이길 사건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솔직하게 어떤 의견을 좀 들어보려면 적어도 한 두세 차례 정도는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고 규모가 좀 적다고 하더라도 이 변호사를 믿을 수 있고 이 변호사랑 같이 가는 거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 변호사를 택해도 후회 없는 선택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은 제가 승소율이 높은 변호사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찍어 보았는데요. 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